네, 오늘은 고등학교 1학년 예비 학생을 둔 학부모님하고요.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예비 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어, 재수생들을 상담하거나 이제 재수생 학부모님들을 상담하면서 제가 경험하고 느낀 걸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의 그 학습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학원 선택을 하거나 이제 과외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학생들을 제가 만나게 되면 이런 말을 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공부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표와 꿈이 없어요. 점수에 맞춰서 대학에 갈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이렇다라는 것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멘트를 따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의 10명 중에 7명은 목표가 없거나 꿈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수라고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성적이 높든 낮든 이제 워낙 경쟁 사회고 공부를 해야 하고 대학을 가야 하는 현실에 부딪히다 보니까 아, 열심히는 하지만 사실 어떤 목적 의식이 뚜렷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 학생들을 자주 만나게 되죠. 그게 이제 일선에서 특히 학원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을 하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제 제가 만나게 되는 이제 학부모님들을 상담하다 보면은 또 10명 중에 6명 내지 7명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이제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요. 이제 이 멘트는 이제 그런 의도가 저는 깔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좀 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좀 학원 커리큘럼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 자식은 내가 잘 알기 때문에 정보를 드립니다. 이런 의도 이 두 가지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스스로 알아서 할 때까지 언제 기다려요. 이제 뭐 이거 이런 경우도 현실적으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 가장 이제 또 많이 듣게 되는 게 남들은 이미 저만큼 가고 있는데 뒤처지면 어떡해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도 자주 뵙습니다. 공감도 가고 이해도 가고 이제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부모님의 어떤 그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려고 노력하죠. 어, 학부모님이시니까. 근데 어찌됐든 결과론적으로 아이에게 동기부여가 된다거나 아이의 변화를 이끌어 주기를 굉장히 바라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접할 때마다 이제 제가 느끼고 경험했던 걸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적으로 정리해서 말하면 부모는 조급하죠. 조급하고 그다음에 내 아이가 남들보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심리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또 아이들은 그러한 어떤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게 제 경험입니다. 이렇게 학생과 부모 사이에 모범적인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뭐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지만은 어, 부모님 입장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노력들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른 기성세대인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와의 교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넓은 범주로 보면은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교감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대가 됩니다. 아이의 어떤 학습 동기를 어, 끌어낸다거나, 그 다음에 아이에게 좀 더 심리적인 어떤 안정과 자신감을 주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교감의 목적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아이의 어떤 정서적 변화와 인격적 변화를 감지하는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 밥을 먹고 나서 라든가 뭐 차를 같이 타고 가는 과정에서 그 아이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아이의 그 어려움, 혹은 아이가 지금 고민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라고 이제 이해하셔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교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속에서 이제 뭐 부모님들이 알고 계신 어떤 입시 정보, 혹은 부모님의 어떤 의견과 부모님의 어떤 그 판단,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아이와의 교감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그 부모님들은 현실적인 사고를 하시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 학습의 효율성 쪽, 아니면 선택과 집중의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시면 이제 아이하고의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감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러한 교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노력들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거에 의하면 부모님의 어떤 불안 의식이 교감을 방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다거나, 이제 우리 아이가 지금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중학교 때는 이랬는데 고등학교 때 와서는 도통 대화가 안 돼요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머리가 굵어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들을 가끔 아니요, 자주 뵙죠. 자주 뵙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 스스로의 성장 속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어, 그 아이의 성장과 부모의 성장,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도 사실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성장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어떤 성장 속도를 느끼지 못하신다거나 이해하고 있지 못하시다면 굉장히 불안하실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 불안 의식이 아이와의 교감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불안해질 경우는 언제냐면은 이제 타인과의 비교입니다. 특히 이제 아버님들은 직장 동료들과의 어떤 대화에서 누구 집 자식은 이래라는 대화가 오고 간다거나, 이제 부모님들도, 이제 어머님들이죠. 어머님들도 어, 음, 이제 모임이라든가 학부모님 모임에 나가서 이제 어떠한 학생이 수시로 어디 어디에 어떻게 가더라, 뭐, 그 다음에 어떤 학원에서 어떤 학교에서 서울대를 몇 명 보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불안해지시는 경우를 제가 자주 보거든요. 이런 불안 의식이 아이와의 어떤 내 아이와의 교감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제 아이와의 교감을 방해하는 요소가 뭐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관찰을 해 봤을 때 부모님들 중에 오너십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 뭐 중소기업 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 사회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떤 리더십이 강한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부모님들이 가끔 제가 봤을 때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느껴지는 거는, 어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지시를 하고 결과에 대한 어떤 독촉을 하고 어 이런 과정과 유사하게 아이를 대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굉장히 권위적인 부모의 유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이와 교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부모님들은. 그다음에 인제 어 체면, 인제 사회적인 어떤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인제 집안에서의 어떤 포지션들 등에 의해서 체면과 권위를 굉장히 중시하는 부모님들은 실제로 아이와 교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이 교감을 방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결과 중심의 피드백을 하시는 경우, 이것도 사실 굉장히 아이하고 교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 공부 외적으로 봤을 때 친구라든가 이제 학습 과정에서 느끼는 곤란함, 그다음에 아이의 어떤 성장이라는 거는 지능만 있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인격적인 요소들 혹은 경험적인 요소들, 이런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아이의 성장 과정을 어 잘 관찰하실 필요도 있고, 그러려면은 아이와 교감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정보다는 결과로서 아이와 대화를 할 때 아이는 자신에 대해서 그 오픈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저는 자주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교감을 방해하는 요인, 교감을 방해. 이게 이제 부모님의 어떤 불안의식. 두 번째,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적인 어떤 모습.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피드백을 하시는 부모님. 이제 그럴 경우는 교감이 잘 안 될 경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음 학원에 의지를 하고 과외 선생님한테 의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제3 자에게 의지하는 경우를 제가 자주 봅니다.